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무려 1조 7,900억이라는 살벌한 현물 매수를 종가까지 집행하면서 폭등을 했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영국이 매우 중요한 상승 지속이 나와야 된 자리에서 추가 상승에 실패하고 전일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특히 유럽은 독일이 시가 고가 종가 저가로 무려 마이너스 1.8%짜리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옵션 만기주에 이런 하락이 나오면서 유럽은 콜 감마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양매도장, 오히려 하락 전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FOMC를 하루 앞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움직임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으나 또 콜옵션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고요. 현물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현물 시장과는 좀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처음 10분간은 선물을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았고요. 9시 30분까지 그냥 현물이 올라가니까 선물도 따라 사긴 했는데 미결제 약정을 막 늘리면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9시 30분 땡 치자마자 한번 선물을 빠르게 던져본 등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전 10시까지는 선물 시장에서는 미적거렸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주 쉬지 않고 매수를 늘리고 있었죠. 오전 10시까지 외국인들은 현물을 3,450억을 샀는데 이게 다 삼성전자의 매수가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 매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콜옵션 롤링업이 나오고 또 선물 매수 해치까지 하면서 지수가 강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 1시간 정도 롤링업이 나왔는데 이때 지수 변동성이 급등해요.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장중에 3,000계약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롤링업이 끝나니까 선물 미결제 약정은 조심스럽게 빠져나갔고요. 장마감 30분을 앞두고는 미결제 약정이 더욱 빠른 속도로 청산되면서 그냥 간신히 24만 계약 수준에 마감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무려 1조 7,900억 넘게 선형적으로 매수한 것에 비해서 선물이 매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죠. 일중 7,700억 가까이 선물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10시 30분부터 11시 35분이 델타 헤징 목적으로 선물을 매수했다가 청산했기 때문에 그냥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현물이 상승세를 그렇게까지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오전 10시까지는 눌려 있었는데요. 이후 해지가 들어온 구간에서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수준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올 정도로 베이시스가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드디어 485선까지 롤링업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이번 콜옵션 롤링업은 오전 11시 35분까지만이었고요. 이후 미결제 약정이 고르고도 두텁게 쌓이면서 상단 배리어 485는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는 자리임을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하단 배리어는 450까지 올리긴 했어요. 그런데 미결제 약정은 얼마 늘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5일선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일선 조정 나온 날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풋옵션 매도가 쌓일 것 같아요. 참고로 글로벌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증시도 지금 콜 클래스의 거래량이 풋 클래스의 거래량보다 적으면 한 10%, 그리고 많으면 28%까지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콜옵션 투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만기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켓 메이커들이 485선에서는 확실하게 닫았다 라고 선언했지만, 새로운 옵션 월물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워낙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닫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FOMC 이후 글로벌 증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실제로 오전 11시 35분까지 그 롤링업이 일어나고 나서는 콜옵션, 풋옵션 모두 프리미엄이 빠르게 하락해버렸죠. 10월물 옵션이 잔존 기간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콜옵션 매수 잘못했다가 눌리게 되면 대책 없이 눌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는 콜옵션 분할 매도가 유리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가벼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반드시 종가를 보합권까지 올려놓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시켜야만 이번 만기에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시가는 나름 강세 출발했거든요. 이후 오전장 마무리될 때까지는 나름 잘 버텼는데, 독일 증시가 코메르츠방크를 대표로 은행 업종 하락이 뿌러지면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했어요. 그것도 아주 종가 저가로 하락 마감했죠. 그러면 이번 옵션 만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콜옵션 끝난 것이죠. 은행주는 지난 9월 이후로 계속 힘없이 빌빌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이 나온 것이라서 오늘이 급락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싶을 수 있겠지만,
올해 유럽 증시를 견인한 종목 업종을 생각하면 첫 번째가 방산이죠. 그 다음에가 은행 업종이었어요. 이 은행 업종은 올해 8월 중순까지 더블 넘는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방산도 그랬는데 방산은 이번에 다시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고점 돌파했다가 밀렸어요. 그런데 은행주가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은행주는. 그렇다는 것은 방산이 뒤를 이을 업종이 뭘까? 뭐 이러면 자동차였을까? 뭐였을까를 생각했는데 이번 만기까지는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만큼 유럽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만기를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콜옵션 매수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오늘도 또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FOMC 전날이라고 해서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그냥 77포인트대예요. 이번 FOMC를 앞두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이나 트럼프는 비컷을 외치고 있죠. 굉장히 강력한 롱콜을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이미 지난주부터 사실상 휴식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벤트에 별다른 반응 안 하고 그냥 25pp 인하한다? 뭐 그 정도는 리즈너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CME 패드워치도 동일하죠. 그래도 이제 단기 국채는 아무래도 내일이 이벤트를 신경 쓰는 것인지 소폭 올라서 마감했고 장기물은 별다른 변화 없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급등을 했어요. 유로화 말고도 엔화도 방향성을 위로 잡기 시작했는데요. FOMC 이벤트를 앞두고 통화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잠깐만 나타났을 뿐 계속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이 통화선물 만기가 지나고 나서 처음 이벤트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롱 비결을 쌓을 때 좀 격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FOMC 이후 추세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 한 12월을 보고 뭐 비달러 롱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ECB는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그 마르틴스 까작스나 뭐 그 심쿠스 이런 위원들이 미국은 뭐 금리 인하한다더라도 우리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의 유로화 강세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신고가 갱신 후 잠깐 쉰 반면 기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또 상승해 버렸어요. 몇 번째 지금 64달러로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상승이 최근 8거래일간이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다시 33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근데 유가의 상승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후티 또 공습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발트의 이 석유 터미널을 공습했다. 뭐 이런 소식을 올랐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유가가 64달러 또 갔었을 때 이유를 생각해보면 미국이 유럽과 함께 러시아 석유 수입하는 인도랑 중국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랐죠. 그런데 이거 지금 다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근데 유가는 이때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유가의 흐름은 분명 약세 지속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포지션 잠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좀 과한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신고가 갱신한 뒤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꾸준히 올라서 유럽 세션 시작 후에는 24,40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가 이후에 슬슬 망가지면서 미국 세션 시작한 무렵에는 꽤 강하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고가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도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미국 지수 선물도 눌림이 시작됐고요. 또 미국 증시는 유럽 세션 마감까지 사실상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가 오늘 장대 음봉을 마이너스 1.8%짜리 맞은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그것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길 FOMC에 대한 우려로 밀렸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는 정말 잘 버틴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죠. 유럽 마감까지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일중 고점 대비로도 마이너스 0.5% 되지 않아요. 그마저도 전일 종가선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현물 기준으로 보면 그냥 어제와 동일한 자리에서 뭉갰다라고 볼 수 있죠. S&P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만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S&P 9월물은 6,600포인트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6,604포인트에서 하락이 멈췄거든요. 아직은 5일선 조정 받으려면 좀 더 빠져야 되지만 시장이 계속 간다라는 관점이 있으라면 여기선 더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자리에서 일단 브레이크는 잘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개별 종목 흐름은 결코 좋지 않아요. 주식 옵션에 대한 콜 매수 베팅이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옵션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은 이 옵션을 자꾸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나름 비싸게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그 감마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옵션을 싸게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리테일들은 굉장히 옵션을 비싸게 사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콜옵션은 호가가 신속하게 밀리거든요.
애플 같은 거 보면 오늘 장 초반 30분 동안 2% 가까이 빡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때 콜옵션 매수자들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콜을 좀 비싸게 팔면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해지를 했겠죠. 그런데 매수세 딱 끊기니까 오후장에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콜옵션 다 눌리고 종가 저가로 밀렸죠. 또 어제도 그 대량의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던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장 초반부터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기 시작해서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어요. 일봉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5%밖에 빠지지 않은 건데 콜옵션 매수자들은 만기가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매수한 프리미엄을 대부분 잃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개별 주식 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전략이 아니에요. 시간 가치와 싸워야죠. 시간 가치 감소와 싸워야죠. 그리고 내가 사는 옵션을 누군가는 팔 거 아니에요. 그 파는 투자 주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포지션을 잡았을 때 추세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되죠. 또 전체 시장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체계적 위험이 닥친다. 그러니까 전체 지수가 막 망가지고 무슨 악재가, 개별 종목 악재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 다 망가진다. 그러면 내가 롱포 잡은 거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요즘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옵션 매수 세일즈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매도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저는 주식 옵션 매도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해외 시장에 좀 돈 갖다 퍼부는 이 어리석은 외국인이 한국이 리테일 거래자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제가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연일 상승하면서 9월 월봉을 10% 넘게 당기고 있는데 말이 10%지 옵션 만기 주에 5% 땡기고 그 다음 3거래일 동안 또 5% 땡긴 거니까 변동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강세를 보이는 시장은 지금 나스닥, 대만, 한국뿐이에요. 유럽은 3개월 넘게 그냥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FOMC 하루 앞두고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꺾여버렸어요. 참고로 유럽 증시만 꺾인 게 아니라 어제 영국도 꺾여버렸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9월 마지막 주의 분기 윈도우 드레싱의 시즌에는 동일하게 상승해서 마감하게 될지가 궁금해요. 최근 우리 증시 초강세 흐름에는 레거시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있죠. 뭐 코스피 리레이팅 5,000포인트 가자? 이런 건 저는 공연불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 그 예탁금이 늘어났다,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엄청 팔았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돈을 싸들고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소영 의원이 스킨 인 더 게임을 한다고 선언하면서 ETF를 산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증시 상승에 열심히 현금화하고 대부분이 상승이 지금 반도체에 쏠려 있죠. 그리고 개별 종목들 한번 쫙 하고 나오면 상승 나오면 바로 설거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이 현물 주도로 상승한 것이지 전체 시장이 다 가는 장은 아니라고 봐요.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혀 매수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시장의 사이클을 얘기해보면 상승할 때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먼저 쌓여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후 현선물 동반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이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장이 절정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미결제 약정을 계속 털어나면서 롱포를 청산하는데 현물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사요. 그러면 야, 외국인들이 막 산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을 좋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전형적인 시장이 절정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번 주 주봉을 저는 양봉으로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485선에 근접할수록 이제는 쉬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해외 시장이 지금 갭상승 출발한 것을 되돌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유럽 마감 이후부터 미국 본장 마감할 때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박스 내에서 가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콜옵션 매수가 계속되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다, 이 정도죠. 내일도 FOMC대에서 롱베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장 초반부터 또 롱베팅이 강하게 몰린다? 그럼 처음 30분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장중에는 꽤나 밀릴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시장이 지금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가 지금 미국과 대만 빼고는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독고다이가 과연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야 뭐 FOMC 이벤트 이후에도 엄청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땡긴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금요일까지 콜 감마가 터지면서 대폭등할 거예요. 반대로 25ppb 인한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별다른 이야기 없다? 그러면 시장은 기자회견 끝나고 점점 흘러내리면서 오히려 의미 있는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봉 나온다고 폭락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3회의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한 것, 이 정도를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김치국 마시고 있죠. 9월 50bp 일단 찍고 이후에도 계속 인하 가자 이러는데, 이러한 바람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 나온 거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까지 함께 반응하면서 시장이 부러질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상승은 제한적이다.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야 시장이 가볍게 눌린 정도는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 최근의 투자 흐름은 리테일에서 콜옵션을 주식 많이 산 거예요. 주식 콜옵션을. 그래서 내일 시장이 실망 매물로 살짝만 눌려도 콜옵션은 완전히 부러지게 됩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가고자 하면 빨리 망한다는 게 사실 불변의 진리예요. 자, 정리하면 미국 증시는 아직은 부러질 때가 아니다. 하지만 실망 매물은 FOMC 이후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또는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로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